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곳곳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예루살렘과 상업 중심지 텔아비브에서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실패했다며 총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here to protest against the Israeli government and against the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He has a trial and we believe that he is unable to perform his duties and that he has failed in managing the economic crisis and the health crisis, the corona crisis. 경찰은 물대포를 쏘면서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기마 경찰도 투입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15일 시위에서는 시민 50명이 체포됐습니다. 총리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관련 재판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앞서 5월 24일 첫 재판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코로나19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과 현지 언론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אני מקווה שנוכל להסתפק בהחלטת ממשלה, אבל אם בכל זאת נידרש לחוקק את המענק הזה, אני מצפה מכל סיעות הבית לתמוך בו, כדי שנוכל להעביר את הכסף אליכם, אזרחי ישראל, במהירות. 부패 혐의 재판에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라는 여론까지 고조되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장지양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는데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 한 2, 3년은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금 현행법상 이 총리 같은 경우는 3심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되어야지만 사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앞으로 2, 3년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무죄 확정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타냐후 네. 총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말이죠. 조기 퇴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 3월 올해 3월의 3차 총선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는 살아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는 됐지만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법치대 무슨 포퓰리즘 안보 우선주의 강한 리더십의 이 싸움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복병이 나타난 거죠.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사태인데 사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한 25%에서 30%의 부동층의 이 확고한 지지자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지층마저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무능한 대응, 그다음 민생고, 경제 위기랑 맞물리면서 과연 우리가 법 질서를 이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이 강한 리더십, 유대 민족주의, 안보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이 사람을 지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부동의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위가 계속 확산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네타냐후 총리를 옹호하고 있는 보수 강경층에서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희생을 하고 이 법치를 외면하면서까지 무능해 보이는 이 총리를 지지할 것인가에 큰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서한 합병 계획도 최근 중동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잖아요. 본인의 네.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서한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 발발로 인해서 네타냐후의 이 시그니처
대외 정책인 합병 계획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큐 사인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합병 계획을 강행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미국도 지금 대선에 미국 대통령도 이 코로나에 대한 무능함이 이제 계속 문제시되면서 이 이스라엘의 대외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못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마저도 내부 정치적으로 이 코로나 무능 대응에 대한 시위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이스라엘도 무작정 굉장히 강행을 하면서 합병을 하기에는 눈치가 많이 보이고 주변에 걸프 산이 왕정 사우디나 UAE와도 요즘 굉장히 관계를 우호적으로 해가려 하던 차에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 무능에 이 반대하는 코로나 네. 무능에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 네타냐후 총리의 서한 합병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이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재임 기간이 14년 4개월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입니다. 비비라는 예칭으로 불리면서 오랜 기간 높은 인기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은 총리 관저 앞에서 비비는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부정부패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